그럼 첫 번째로 태용은 왜 도노 점수를 비판했을까라는 주제로 박태원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의지와 노력을 다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제한되니까 논의 내용을 좀 개관해 드리기 위해서는 구연 발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PPT로 내용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PPT를 중심으로 그것도 또 좀 속도감 있게 내려가는 방식의 발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용 성철 스님을 떠올릴 때면 이 도노 점수 비판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발칵 뒤집힐 뻔했죠. 뒤집혔죠. 근데 이 성철 스님과 또 그 비판 대상이 된 도노 점수의 주창자신 진울 스님, 이 두 분이 주목했던 이 도노라고 하는 개념이죠. 한꺼번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도노라는 개념이 흔히 학교에서는 이제 중국에 와서 비로소 도생에 의해서 물고가 트여서 동북아시아 문화의 독특한 사유 양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노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의 모든 근거는 부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붓다의 법설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법설의 핵심을 도노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유의 담론을 발전시켜 나간 이 동북아시아 학인들 혹은 선지식이나 불교인들의 통찰이나 행적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고 천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이 돈점에 관한 통찰의 전개 과정에서도 특히 두 분이 돋보입니다. 고려의 보조 스님 진울이고 또 하나는 태용 성철이십니다. 이 두 분이 아주 대조적인 시선을 보여줌으로써 후학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곤혹스럽고 단혹스러웠죠. 더구나 진울이 차지해온 한국 선불교에서의 그 위상을 고려할 때는 너무 청천벽력 같은 폭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현대 한국 불교의 돈점 담론이고, 그거는 아마 과장 안 하고 한국 철학사에, 특히 현대 한국 철학사에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겁니다.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이 두 분의 거산 또 그리고 그 절경 속을 조금이라도 탐방을 근접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좀 방법론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라는 이 금맥 보배 광산 속에서 나름대로 건져 올린 보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그 현상을 발생시킨 조건들을 적절히 파악해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침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영기법이라고 하죠. 저는 영기법의 핵심 의미가 이 명제에 전 영기법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태용과 보조의 이 시선, 관점을 발생시킨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 조건들의 지형도를 가급적이면 넓고 또 해상도를 뚜렷하게 해서 음미하는 것이 이 두 분의 시선을 오늘로 소환해서 다시 우리의
앞길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주장을 발생시킨 이 조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이 불교 사유의 이 계보 속에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와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그리고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차이와 관계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고 불러야 할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핵심은 과연 얼마나 잘 계승되고 소화되었을까? 이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좀 더 다른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 수행에 관해서 얘기한 것을 한번 다시 의미를 성찰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읽고 나니까 불교 교학의 역사 속에서 마음 수행에 관한 그 일반적인 시선이랄까 통념이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던져놓은 마음 공부의 내용이 묻혀지거나 굴절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그런 문제의식을 좀 오래됐습니다만 품게 되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불교 내부에서 부처님이 마음 공부라고 던져놓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읽고 전승해간 사례나 전통 혹은 연속성은 없을까? 저는 그거를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유식하게 유식무경에 관한 통찰, 물론 유식학에 관한 학문적이고 일반적인 시선과는 또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식무경의 문제와 원효의 놀라운 이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그리고 놀랍게도 선종, 선불교가 그걸 정면으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관한 선관을 기존의 걸 뒤엎으면서 천명한 새로운 선관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공부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관한 소견을 펼쳐내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태용과 그리고 보조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여주었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이 두 분의 주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뭐랄까 과제랄까 혹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새로운 어떤 빛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통찰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 맞추기가 어렵게 되네. 이런 그 통찰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마무리를 했는데 저 책 한 권이 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 한 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원화시켜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짜 논문 형식으로 압축을 한 것하고 이 논문에 반영된 상세한 논의들은 책으로 따로 출간을 해서 지금 책 출간이 이제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이 논문화시킨 글의 차례는 이제 방법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방법론 선택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진울과 성철의 문제의식 그리고 도노점수 비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차이 그리고 그 관계에 관련된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조명해 봤습니다. 이 돈점론, 방법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조 스님 진울이 이 도노점수를 천명하면서 펼쳤던 문제의식과 관점의 핵심은 이분은 전반적으로 이분의 문제의식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이 화엄종하고 선종의
갈등이랄까 불편한 관계를 사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화해시킬 수 있을까, 소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종의 그 도노 점수의 이 문제와 화엄에서의 논의를 접점을 확보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그런 이 선정과 화엄정의 소통이 상당 부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면밀하게 탐구를 하셨던데 결국 이분의 얘기에서 이 화엄에서 말하는 십신초위에서 이 자심 근본 보호 광명지, 자기 마음의 근본 보호 광명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바로 도노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나 이 도노 뒤에 닦아 없애야 할 것이 뭔가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수행이 필요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점점 정해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은 요청되는 필요한 도노이다. 그래서 도노 점수 이렇게 해서 이 도노 점수가 수행의 표준이다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화엄에서 근거를 대면서 펼치는 도노 점수는 그 보조 스님의 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지현 즉 이해를 통한 도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엄과 선문을 화엄종과 선종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펼치는 도노 점수는 이해 수행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천명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종의 마음 수행에 관한 안목이고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성철 스님이 이걸 지적해내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거 간과됐을 겁니다. 보조 스님의 그 논의에서 이해 수행의 무예에 의거한 도노 점수이다라는 것을 지적해낸 것은 성철 스님이 최초이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조 진우릴의 그 개인사에서 도노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문제가 이해 수행에서의 도노인 것만으로 보기는 않아요. 선종의 고유의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도노도 보조 스님은 성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울은 이 도노 점수를 선문 즉 마음 공부 수행,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도노를 얘기할 때도 도노 점수를 선호하는 지향을 보여줍니다. 그 저수를 보면요. 그렇다면은 간화결의론이라고 하는 간화선에 관한 탁월한 저수를 이렇게 그분의 사후에 발견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말년 저작이라면은 그분은 성철 스님도 그걸 지적을 하시더군요. 말년에는 간화선 지향을 보이고 있다, 진울이.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울의 도노 점수는 해오, 이해를 통한 깨달음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수행의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울 개인이 제가 여기에 상세히 논의는 했습니다만 저술력을 좀 자세히 논의를 했는데 선종에서도 이 도노 견성에 해당하는 사례 두 유형이 목격이 됩니다. 하나는 완결형 도노 견성이라고 불러봤고요. 또 하나는 미완결형 도노 견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니까야에도 그 미완결형 도노 견성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건 현실을 반영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울이 끝까지 그 미완결형 도노 견성으로 끝난 개인사라면은 그분의 선사상도 도노 점수라고 봐야 됩니다. 미완결형 도노 견성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내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이 성철 스님은 완결형 도노 견수, 완결형 도노 견수를 그것에 한치도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철 스님의 얘기는 결국 이 도노 점수 비판에서
이 진울 스님이 이 시도했던 이해수행에서의 도노와 마음수행에서의 도노의 가교를 연결해 보려 했던 시선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철 스님이 이 교학의 전개사에서 굉장히 정밀한 탐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최초로 초기 경전에 의거해서 중도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교학에 대한 아주 정밀한 탐구를 하시면서 교학사에 대한 안목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계열이 구분이 된다라는 인식하고, 그런데 마음 수행에 관한 안목은 선종에서 와서 비로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 이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수행에 관한 얘기는 상당 부분 일실되거나 굴절되어 왔었고, 선종에서 비로소 그 본령을 드러내서 소중하게 간수하고 있는데, 진울스님처럼 갑자기 이해 수행에서의 도노를 끌어들여 가지고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굴절되기 쉽고 왜곡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워진 이 마음 수행의 길이 완전히 묻혀버리겠다. 이 혼란은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문 내에서 이 도노 보조 스님의 시도는 이젠 잘라야 되겠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선문의 생명력이 위험해지겠다. 이렇게까지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철 스님의 비판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한국 불교 전반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동시에 좀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타당한 주장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연구자들도 그랬고요. 그러나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점점 이 성철 스님의 그 안목과 비판의 선구적인 이 지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없었고,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이 도노 점수의 이해수행 맥락에서의 도노 점수를 지적하면서 섞으면은 안 된다, 따로따로 구분하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시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불교 철학과 이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시도를 하신 것이다. 이 후학들이 그걸 아직 제대로 이렇게 음미를 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제가 좀 건너 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수행의 내용은 니까야에서는 그 육군수호,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육군수호와 정념에서 설하는 쌈빠자나띠, 정지라고 표현되고 우리가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지금 회자되는 이해나 해석으로는 그걸 제대로 포착해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식에서의 유식무경이라는 의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유식무경, 유식관에 의거하면서 공관을 품고 유식무경을 중시하면서 펼치는 원효의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 지평의 그 일심이라고 하는 개념의 창안, 이 부분에서 다시 또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서 원효의 말년이 그 해능에 막 활동이 시작하던 때거든요. 선종이 그 맥을 이어가지고 아주 창발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마음 공부에 관한, 마음 수행에 관한 얘기를 다시 복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 계보 속에서 성철 스님의 이 도노 점수 비판과 가나선 도노 돈수의 비판 천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 이희연 마음은 이 두 가지가
제가 그거 쓴 건 그냥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나 이 이해와 마음 그리고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지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의 이해를 비판하고 수정하고 대체하고 하는 그 모든 이해의 변화 과정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그것에 주목하는 이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때문에 혹은 이해 수행 때문에 마음과 마음 수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 이 마음과 혹은 마음 수행의 초점 때문에 이해는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기 위한 그 장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이 불교 역사 속에서 이해 수행의 맥락과 마음 수행의 맥락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상호 관계로 결합할 때 펼쳐지는 그 장들, 그것이 이 불교의 중도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의해서 이해 수행은 마음 수행과 함께 해야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이해를 향해 머물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마음 수행은 이해 수행과 함께 해야 그 창발적 구성 능력이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이해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구현된다. 그래서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에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은 양자의 융합이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그 상호관계의 정점에 이른다. 흥미롭게도 원효가 이에 관한 이 통찰을 아주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점의 융합 단계에서는 그 어떤 이해도 붙들거나 머물러 제한받지 않으면서 이해를 굴리는 인지능력,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이해에도 갇히거나 붙들어 집착하지 않는 좌표에 역동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이해를 운영하는 인지능력, 모든 유형의 관념, 느낌, 욕망, 행위, 의지, 심리, 이해 양상에서 끝없이 풀려나면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이로운 관념, 느낌, 욕망, 행위, 의지, 심리, 이해 양상을 역동적으로 조정하면서 펼쳐내는 인지능력,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구현되고 작동하는 좌표, 장, 그것이 바로 중도의 어떤 거의 본격적인 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마음 수행에 관한 통념, 대상에 대한 마음 집중이다, 그것이 니까에서 말하는 이렇게 심일경성에 관한 얘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부 한번 다시 뒤집어 봐야 이런 얘기에 좀 근접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정을 장악하는 두 가지 그 독법, 기존의 선정의 언어를 잃는 두 가지 시선들은, 하나는 이해 독법입니다. 모든 걸 이해, 무아, 연기, 공해, 이해면 된다, 그 이해를 펼치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해 독법, 그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아버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음 독법은 불변의 궁극실제의 마음을 터득해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신비주의 독법, 이거는 그 아트만론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불변 실제, 불변의 현상 이면의 불변의 궁극 실제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가려고 하는 이 기나긴 이 신비주의의 유혹들, 인도에서는 아트만 브라흐만 신비주의고, 서양에서는 유일신적 신비주의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도가 전통에서는 진인의 이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이 질긴 신비주의의 시선과 그 독법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탈출하느냐, 지킬 수 있느냐가 부처님의 이 중도법이 드러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도 좀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도노 점수를 비판한 그 의중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헤아려보는 의중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선문의 마음 수행은 불교 교학뿐만 아니라 선종 내부에서도 제대로 간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 수행을 선문의 마음 수행과 섞어버리면은 마음 수행의 길이 혼탁하고 어지러워져서 더욱 제 길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마음 수행의 길이 드러난다. 그런데 진우리 역사라는 도노 점수는 화엄의 이해 수행에 의한 깨달음, 해오를 선문의 도노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다. 이해 수행에 의한 도노 점수가 선문 안에서 득세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정이 소중히 복원하여 간수해온 마음 수행의 길이 다시 막혀버린다.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을 결합시키려는 해오 점수는 선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 차이를 분명히 가려내서 마음 수행의 길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성철 스님의 의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제 비판을 성철 스님은 가나선 도노돈수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가나선 도노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성찰해야 될 부분은 가나선이라는 건 무언가, 화두의 의심이란 건 어떤 것인가, 왜 화두 의심은 도노견성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는가, 그렇다면 도노견성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뜬금없이 그 여러 신비주의, 집중, 한 소식, 온갖 용어들에 의해 가지고 뒤죽박죽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관한 논의도 좀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이 가나선 도노돈수의 이 천명이 현대 한국 선불교의 사상적인 문제상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학계나 학인들의 시선을 장악한 것은 현재로 볼 때 사실상 이해독법과 이해독법 그리고 신비주의 독법이다. 이해독법은 선정의 마음 수행을 이해 수행으로 치환하고 있고, 신비주의 독법은 마음 수행을 집중 수행을 통해서 불변 절대 궁극 실제인 마음과의 합의를 성취하는 길로 읽고 있다. 선정 선문이 애써 밝히고 간수해온 마음 수행의 본령이 이 독법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굴절되고 있다. 성철의 도노점수 비판과 가나선 도노돈수는 이 이해독법과 신비주의 독법에 의한 선정 왜곡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이 시선과 주장이 매우 그 상이하고 충돌하는 거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이 합세해서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 힌트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성철 스님의 비판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울 스님의 시도가 충분히 또 가치가 있어요. 특히 선불교의 그 고려시대 때의 문제 상황, 현실 상황이나 지금이나 선불교의 구성원들이 이 지적 능력, 성찰 능력에 더욱 적극적이고 성취를 향상시켜 나가려는 걸 북돋기 위한 이 대안으로서는 그 이해수의 맥락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울의 그 시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닌 주장을 하고 있다. 원효 스님의 표현으로는 일리들이다. 인리와 일리들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의 주장이 만나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셈이 되는가? 진울이 가리키는 글은 이해와 마음의 관계가 선수행의 길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의 의미 규정력이 없다면 마음이 비게 되고, 마음의 이해 구성력이 없다면 이해의 물이 썩는다. 진울의 시도는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을 보태는 길을 전망하게 해준다. 이에 비해서 성철이 가리키는 길은 마음이 차지하는 근원적 상위의 역할이 선수행의 길에서 제대로 작용하는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음은 모든 이해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이해를 포괄하고 있는 상위의 지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수행은 이해 수행으로는 이르지 못하는 상위 범주에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성철의 길은 굴절되고 묻혀진 마음 수행의 길에 눈뜨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 수행의 길을 다시 드러내고 보존해 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진흥과 성철이 두 분이 합수해서 열어주는 길은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이 각자의 구분되는 역할을 제대로 보존하면서도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고도화되는 길.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은 각자의 구분되는 역할을 제대로 드러내면서도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길. 그 활발한 상호작용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그 정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지력, 두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융섭된 그 정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진화의 모습, 새로 탄생하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울과 성철이 함께 열어주는 이 길에서 피어나는 이 만다라의 장관은 바로 이것이 아니냐. 바로 오래전 붓다가 열어준 중도의 길이고 지금 우리가 넓혀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오래된 새 길이 아니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 지체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